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스마트 패스를 강의하는 중개사법 송성호입니다. 오늘은 36회 해설 강의인데요. 일단 중개사법 36회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공인중개사법 24문제, 부신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한 법 8문제, 중개실무 8문제. 그래서 부신법에서 킬러 문항 하나, 중개실무에서 킬러 문항 하나. 그러니까 이제 틀리라고 내는 거. 그렇게 두 문제가 킬러 문항 나왔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평이했어요. 34회, 35회 2년 연속 굉장히 어려웠고요. 36회 좀 평이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시면 80점은 가능하다. 제가 중개사법 최근에는 80점 쉽지 않다고 막 설명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잘하면 75점. 그런데 이제 올해는 36회는 공부 좀 하시면 80점은 그냥 충분히 맞는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건 또 모르죠. 2년 연속 쉬었던 적은 또 없으니까 33회 때 좀 쉬었고 33회 때 물론 올해보다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쉬웠어요. 그리고 34회, 35회 연속 어렵고 36회가 또 쉬웠던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쉬운 회차가 걸려요. 근데 그게 좀 텀이 좀 짧았죠. 이 33회 전에는 26회였어. 26회가 또 쉬웠고요. 텀이 있는데 지금은 3년 만에 다시 쉽게 이제 가끔 쉽게 내는 거지 계속 쉽다 이건 아니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문제가 어려울 때도 뭐 34회 작년 35회 때도 쉬웠어요. 얘는 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가 팔동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중개실무 80점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정복이 돼야 돼. 극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올해는 중개실무는 좀 평이했어요. 중개실무는 킬러 문항 한 문제고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였고 그리고 이제 부신법이 문제가 녹록치 않았어. 중개실무 쉬웠고요. 부신법은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37회 때도 80점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부신법, 중개실무. 근데 중개실무는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역시 부신법도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팔동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팔동무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80점 그냥 넘었다. 자, 1번부터 답을 맞춰 볼게요. 1번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거. 1번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거. 중개는 뭐다? 알선하는 거다. 맞고요. 2번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줄여서 자격 취득한 자. 맞고.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퍼펙트. 꼬투리 잡을 게 없어. 맞다.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4번 개공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줄여서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개공은 등록한 자. 맞고요. 틀린 거는 5번.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인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는 틀린 거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이렇게 해야죠. 보조 업무를 하고 있어도 소공이다. 자격증 있는 직원은 보조 업무를 하고 있어도 보조 업무만 하고 있어도 소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근데 더 명확히 틀린 거는 얘는 뭐 별 문제가 없고 뒤에 법인이 사원 이사급이죠. 이사급인데 공인중개사인자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렇게 해야죠. 이사급인 소공.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고용인인 소공, 이사급인 소공.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소공에 포함된다. 이사급인 소공. 그래서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리고 소공 종류가 두 가지. 고용인인 소공, 이사급인 소공. 쉬운 건데 해설이 너무 길었네요. 답은 5번. 2번.
또 쉬웠어요. 올해 문제가 쉽다고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박스에 전부 다 3개야. 지문이 3개. 4개짜리도 없어요. 모든 박스 문제가 중개사법에서. 그러니까 쉬운 거죠. 제가 박스 안에 지문이 3개 있으면 이거 점수 주려고 낸 거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제 2번 옳은 거 찾는 거. 기억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격증 양도해서는 안 되죠. 자격증 양도되어 안 된다. 양수되어도 안 되죠. 양도되어도 안 되고 양수되어도 안 되고. 그럼 디귿 알선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격증 대여를 알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자격증 양도되어 안 된다. 기억 니은 양수되어 안 된다. 디귿 알선하는 것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어렵지 않았고 3번도 이제 틀린 거 찾는 거고 올해 문제가 체감적으로 좀 쉬운데 느낀 이유가 아까 첫 번째가 박스 안에 지문이 3개 그리고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오지선답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틀린 거 찾는 거. 옳은 거 찾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틀린 거 찾는 건 답이 손들고 있다. 보세요. 3번 1번 지문 바로 틀렸잖아요. 계공은 다른 계공 중개 보조원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고.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중소속. 안 되는 거지. 여기서는 계공 저기서는 중개 보조원 두 군데 걸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된다. 2번 피성년 후견인 결격사유니까 등록할 수 없다. 맞는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었고 3번도 제가 문제집 그리고 백선에 이거 다 있었잖아요. 소공은 제외 빼라고 이중소속 때문에 빼고 제외 빼고 아닌 자가 어떻게 되는 거다? 앞뒤에 다 걸린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아닌 자가 법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도 걸리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하다. 그렇게 했던 거. 소공은 제외하고 이중소속 때문에 빼버리고 4번은 낚이면 안 되죠. 상법상 회사는 되는 거예요. 상법상 회사는 되는 건데 자본금을 확인해야죠. 되는 거는 얼마? 3천만 원이면 안 되지. 5천만 원 이상. 그러면 자본금이 3천만 원인 상법상 회사는 등록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죠. 등록할 수 없다니까.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할 것.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등록할 수 없다. 5번은 집행유예. 작년도 나오고 올해 또 나왔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4년.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2년을 더해서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그래서 유예기간이 만료가 되고 2년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니까 소공될 수 없는 거죠. 결격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소공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결격사유가 있으면 소공도 될 수가 없는 거다. 5번도 맞고 틀린 거는 1번이고 아마 1번 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1번이 너무 뻔하게 틀렸잖아. 1번이. 그 다음 4번 인장 등록도 어렵지 않았어요. 틀린 거 답은 1번이고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등록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X. 답은 1번. 2번 소공도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개공도 업무 개시 전까지 소공도 업무 개시 전까지 마지막은. 근데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고 둘 다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고. 3번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공 주된 사무소죠. 분사무소가 없으니까 주된 사무소는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라 맞잖아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 주된 사무소에서는 다른 거 등록이 안 된다. 법인 자체 인감도장 등록. 그럼 분사무소에서는요? 4번 분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 동그라미 대표자 보증 동그라미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문장 전체가 동그라미. 분사무소에서는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다. 키워드가 잘 되어 있고. 5번 변경 등록은 7일. 이거 외우고 있는 거.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되면 증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7일. 제가 7일짜리는 그 세 가지 외우시라 그랬죠. 아마 다 외우고 시험장에 가서 어렵지 않았고. 정답은 1번. 틀린 거 찾는 거. 5번 표시광고 모니터링이 나왔는데, 자 5번 문제에서 디귿은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디귿은 일단 쭉 보면 디귿이 처음 보는 지문이고, 근데 이제 제가 박스 형태 문제는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항상 제가 문제 푸는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푸셔야 한다니까요. 스캔을 해보면 X가 보인다. 이거 보이잖아. 기본 얘는 30일이 아니라 15일이 아니라 30일. 15일이 아니라 30일. 내기에 30하고 했던 거. 이건 암기 코드도 있고 쉬운 거잖아. 숫자는 기본은 15일이 아니라 30일. 수시가 15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단 말이에요. 쓱 스캔을 해보면 X가 바로 보여. 그럼 어떻게 해라? 제껴라.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제껴. 세 가지나 제껴.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디귿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은 몰라도 돼. 디귿은 답을 고를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디귿은. 그러니까 기억만 보면 된다고. 기억. 공공기관 모니터링 업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될 수 있는 거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되고. 협회는 안 된다고 했었고, 작년에는 협회가 나왔었고, 협회는 모니터링 업무를 못하고, 그래서 모니터링 기관 될 수 없는 거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는 모니터링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는 쉬우니까, 제가 그건 쉬우니까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맞는 거. 기억이 맞으니까 답은 4번. 그러니까 니은만 제꼈으면 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확률 싸움이에요. 어차피 모르고 있어도, 전혀 모르고 있어도 20%의 확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20%? 근데 내가 니은을 알면 니은을 제껴버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이 확률이 20%에서 50%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답을 맞출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지. 객관식 시험은 뭐다? 확률 싸움이다. 확률을 높여라. 박스 형태 문제에서는 특히나 그렇게 푸셔야 된다고. 모르는 지문이 있어도. 디귿은 저는 읽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답을 골랐다고. 디귿은. 그다음. 자, 요거 한번 해봐야죠. 니은 X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이게 나올 줄 몰랐어. 깜짝 놀랐어. 귀를 본딴 거. 귀, 본. 기본이니까 귀를 본딴 거 아니야. 기본. 귀를 본따서 기본 30 했던 거. 귀를 본따서 30. 15일이 아니라 30. 내기에 30 하고.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만든 암기 코드들 무시하지 말 것. 우리 그것만 잘 정리하고 있었어도 점수 꽤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그 다음 6번 쉬웠어요. 다른 법률 규정 나오면 특수법인은 빼고 중개법인만. 기억. 이것도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거.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둘 수 있다. 맞죠? 이거 뭐라고 불렀죠 제가? 아내는 한 명이다. 아내는.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아내는 한 명이다. 우리 부인 한 명이잖아. 부인 한 명. 아내 한 명. 관할구역 안에 한 개. 아내는 한 명이다. 맞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가 안 되죠. 설치하면 임등치 플러스 1년 1천. 안 되는 거고. 디귿.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개공은 설치 신고서를 어디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쉬운 거였고, 한 가지가 더 틀린 게 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법인인 계공은 이렇게 나와야 돼. 법인인 계공은 모든 계공이 분사무소 둘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는데 뭐 이걸 몰랐어도 뒤에 명확히 틀렸잖아요.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누가 해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됐고, 디귿 틀린 거고. 그 다음 7번 명칭 표시 광고. 역시 또 틀린 거 찾는 거. 1번은 계공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계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 명칭 사용 안 된다. 또 계공 아닌 자는 표시 광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위반하면 아닌 자니까 아닌 몇 글자? 두 글자 1년 1천 했던 거 2만 들어가면 1년 1천이니까 아닌 자 시리즈들 계공 아닌 자가 그렇게 하면 1년 1천. 우리가 제재까지 외우고 있는 거고, 3번은 이게 이제 무슨 표시 광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키워드? 없는 거. 없는 거. 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대. 거래가 이미 완료된 거. 우리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이것도 암기 코드 있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이렇게 외웠던 거. 부당한 표시 광고. 무 아예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이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안 되는 거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는 제가 외우시라 그랬고 어렵지 않았고. 4번 성명 표기 방법을 위반한 벽면 이용 간판. 간판이에요. 간판이 잘못되면 철거 명령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등록관청이. 성명 표기 그리고 사무소 명칭 이런 거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철거 명할 수 있다.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아유, 괜히 읽어봤어. 물론 읽어봐야 답을 고를 수 있지만 이거 너무 쉬워서 그냥 이 답만 설명해도 됐어. 너무 쉬워서. 답은 5번.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 이거는 명시하면 안 되죠. 개공 관련 사항은 명시해야 되지만 중개 보존 관련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 여러 번 나온 거 시험에. 그리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등록번호. 모든 광고가 개공 명의로 나가야 되니까 등록번호는 명시해야죠. 등록번호 명시해야 된다.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5번 틀렸고 쉬웠다. 8번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나? 너무 우리를 띄엄띄엄 보고 있는데 너무 쉽잖아. 특수법인 빼고 중개법인만 할 수 있는 거 우리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암기 코드로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양대행 할 수 있는데 얘는 대상물이 뭐? 주택, 상가만. 상업용 건축물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거다.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그 대상물이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상업용 건축물 상가에 대해서 토지는 안 되는 거고 분양대행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는 거고요. 니은 상담 컨설팅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상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디귿 관리대행 할 수 있는데 상가 관리대행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다.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분양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세 가지는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가능하다 했던 거. 공인중개사법은 진짜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역대급으로. 9번. 제가 이제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그럼 이제 댓글 다시는 분이 있어. 근데 나는 왜 못 봤을까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부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쉬었다는 거지. 누구나 다 쉽다. 그건 아니지. 그럼 못하러 학원 다니고 못하러 공부해요. 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쉬웠을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좋은 학원에서 제대로. 9번. 중개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신고 옳은 거. 1번. 개공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 초가 휴업할 수 있네. 답은 1번. 옳은 거 찾는 건데도 너무 쉬워. 임신 또는 출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6개월 초가요 휴업할 수 있는 거다. 2번은 관외 이전이잖아요. 관외 이전이면 이전 후에 가서 신고를 해야지. 관외 이전이면 이전 후에 가서. 이사를 간 다음에 이전 전에 가서. 틀렸죠.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해야지. 이사를 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신고해라.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돌아버린다고. 이사를 갔으면 그 동네에서 신고를 하면 되지. 왜 돌아가서 신고해? 그럼 진짜 사람이 돌아버릴 거 아니야.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는 거지. 3번은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할 수 있는 거죠. 분사무소만 휴업, 분사무소만 폐업 할 수 있는 거다. 4번은 재개신고하는 거. 재개하려는 경우니까 재개신고. 재개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죠. 질문. 왜 재개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죠? 휴업신고할 때 제출했으니까. 나한테 없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휴업신고할 때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그럼 질문. 다시 질문. 4번 질문에서 이 사람은 휴업신고를 했나요? 휴업신고를 했으면 나한테 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휴업신고를 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요거 3개월 초과 휴업. 3개월 초과 휴업은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등록증을 제출했기 때문에 재개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없다. 첨부할 수가 없다. 틀린 거고. 5번 작년 나오고 올해 또 나오고. 작년에는 휴업신고로, 지금 이제 폐업신고로, 그러니까 휴업 폐업 신고가 똑같단 말이에요. 일괄 제출. 등록관청이나 아니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괄 제출 가능하다. 휴업 폐업 신고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장의 신고서를 다 냈으면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서도 같이 제출한 거예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랑. 그러면 따로 또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다. 우리는 2장의 신고서를 작성해서 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고. 등록관청에 제출했으면 등록관청이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하고 지들끼리 날아갔고, 지금처럼 관할 세무서장에게 2장의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지들끼리 날아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들끼리 날아가지니까. 답은 1번이었고 역시 쉬웠어요. 10번. 요거는 이제 개정된 거. 제가 요거 나올 확률 높다 그랬죠. 나왔어. 틀린 거 찾는 거. 1번은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거.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맞죠? 확인 설명은 말로 설명해서 꼬시는 거.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해라. 2번은 확인 설명서 작성이네요. 쓰는 거. 얘는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거 맞고, 확인설명인지 확인설명서 작성인지 잘 보셔야 되고. 3번은 몇 년 전에도 나왔던 판례죠. 3년 전인가 나왔던 판례. 설명할 의무가 없대요. 뭐냐면 법에 규정이 없는 거야. 법에 규정이 없다. 그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래요. 중요한 거라면 설명을 해야죠. 법에 규정이 없어도 중개 의뢰인에게 중요한 거라면 설명을 해라. 어떻게 설명해라? 정확하게 설명해라.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중요한 거라면 설명을 해라.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해라.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 안 된다. 4번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네. 공동주택, 주택이잖아요. 주택임대차. 그때는 관리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관리비를. 주택임대차 중개만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주택임대차 중개만 관리비 설명해라.
주택 매매 설명하는 거 아니다. 상가 임대차 설명하는 거 아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만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주택 임대차에서 관리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관리비를. 그럼 이제 적을 때 확인 설명서에 적을 때는 어디에 적는다? 그렇죠.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는다. 우리 거기까지 했잖아. 주택 임대차에서 설명했으니까 임대차 확인 사항에 적는다. X. 관리비는 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는다. 그래서 뭘 물어보나 잘 볼 것. 지금은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거 그거 물어봤으니까 설명하라고. 주택 임대차 중개만 관리비 설명하라고. 적을 때는 어디 적어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내년에 37회 때는 그게 나오겠네요. 5번. 소정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거 그러면 무상이죠. 무상일 때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 소멸하는 건 아니다. 있는 거죠.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성실하게 해야 되고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지는 거고. 답은 4번이고 아마 이제 제 수업을 들었거나 개정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11번도 어렵지 않았죠. 11번도 거래계약서 작성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까지 공부했잖아.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다만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 표준 서식은 없는 거였고. 니은 계약일은 당연히 계약서에 적죠. 계약서에 거래계약서에 계약일이 없대. 말이 안 되지. 계약일.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적어야죠. 또 나왔네. 작년에는 한 문제가 나오고 지금 한 지문으로 인권서약. 물건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물건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인권서약 거래계약서에 적어야 된다. 디귿. 거래계약서 보존 방식은 원본도 되고 사본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셋 중 한 가지. 보존 기간은 5년. 3년이 아니라. 확인설명서가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방식은 똑같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 보존 기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거래계약서니까 3년 틀린 거고. 그 다음 12번 중개계약 옳은 거. 유효기간 약정이 있으면 유효기간 3개월 초과해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는 거죠. 5개월로 하자 그러면 5개월이라니까. 아무런 말이 없을 때가 3개월. 유효기간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도 똑같고 전속중개계약도 유효기간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해당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죠. 5년이 아니라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럼 질문. 일반 중개계약서는 빵년 없다고. 그거는 일반 중개계약서 빵년 보존기간 없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아까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기간들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3번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제가 이거 화살표 방향을 잘 보라 그랬어요.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말은 해볼 수 있다. 3번이 맞고요. 요청받은 개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중개 의뢰인이 요청을 해볼 수는 있다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입틀막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 왜 입을 틀어막고. 요청을 해볼 수는 있다. 말은 해볼 수 있다. 개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4번 임대차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여한다.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시리즈들. 그래서 5번 지문도 비공개 시리즈죠. 비공개 요청을 하면 무조건 비공개죠.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비공개.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자, 비공개 시리즈.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비공개.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 무조건 비공개. 그 두 가지는 무조건 비공개. 근데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시리즈들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셨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고. 답은 3번. 옳은 거 찾는 건데도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 13번. 중개보수 설명 틀린 거 약간 논란이 있었죠. 자, 근데 이거 제 수업을 들었으면, 아니면 제 뭐 통합이론서나, 아니면 스마트 교재, 스마트 중개사법, 지금 우리 스마트 패스죠. 스마트 패스 거기 스마트 교재 중개사법에 당연히 다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제가 백선에도 이거 지문을 실어놨는데,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물론 이의제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의제기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걸 정답으로 일단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뭐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죠. 주택일 때. 2번.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니까 주택 외 맞는 거고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러면 주택,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그러면 주택 외. 제가 한 가지를 외우고 시험장 가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그걸 외우라 그랬어.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3번이 정답이고요. 이거는 아니 주택 외인데 조례를 따지면 안 되지. 조례가 없다니까.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주택 조례 있다. 실비 조례 있다. 조례가 있는 게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린 그 내용도 생각이 난다.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데 부산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다. 무슨 조례? 그렇게 하면서.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데 부산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을 때 무슨 조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서울특별시 조례 막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고. 상가는 주택 외니까 조례가 없다고. 그런 거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아예. 주택 외인데 조례 틀린 거다. 여기까지 딱 찍고선 끝냈어야지. 아, 주택 외인데 조례 틀린 거구나. 이거는 제 백선에도 있는 똑같은 지문이 있잖아요. 백선에도. 4번. 동일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에서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점유 계정. 그러면 매매만. 자, 5번이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은 요거 총대금. 제가 제 스마트 교재 제 모든 그 이론서에 이거 주의하라고 다 적어놨어. 총 분양가 X, 총 분양대금 X. 총대금은 맞다 그랬잖아요. 왜? 판례가 쓰는 표현이니까. 여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총대금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물론 친절하게 총대금에 대해서 가로하고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3개 더한 게 총대금이다. 그렇게 판례는 써주고 있어요. 그건 가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29회 때 똑같은 요 지문이 나왔을 때는 총대금 뒤에 가로하고 그 내용을 써줬어. 지금은 그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대금이 총분양 대금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애매하니까 이의제기를 했던 거죠. 애매하니까. 근데 이제 판례는 총대금 그렇게 부른다. 판례는 다투 있으면 판례야. 확률은 높지 않아요.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지 뭐. 이의제기는 문제가 일단 애매하긴 하니까. 예. 그럼 이제 복수 정답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항상 틀린 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골라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이거는 제 수업 한 번만 들었어도 바로 아시는 건데 지금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그 다음 뭐 제일 안 되신 분은 이거에다가 이렇게 바꾸신 분이야. 진짜 짜증나지. 3번으로 했다가 쭉 읽어보니까 5번도 이상해 해서 답을 바꾸신 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 답도 바꾸지 말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필이 꽂힌 게 그냥 답이라니까요. 그걸 바꾸면 틀리잖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것들을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애매한 것들을 낚이게 하려고. 1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그런 거 옳은 거.
기억,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정보 처리 기사 2명이 아니라 1명이죠. 1명. 공인중개사도 1명.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 직원으로 고용. 확보를 할 것, 이게 직원으로 고용할 것.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 처리 기사도 1명 이상. 니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임의적 지정 취소니까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요. 하이한다 그럼 틀리는 거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맞고. 지정 취소 앞에 청문이, 청문 실시 하이한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청문을 실시 하이한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니은 맞고 디귿. 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고 제 책에 다 있는 내용이죠, 이거. 국장에게 지금 지정 신청하죠? 국장에게? 그러면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 국장을 찾아갔을 때는 지정 신청은 국장에게 한다. 자격증 사본 제출해라.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자격증 사본 제출하라고.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공 고용 신고. 이 3가지는 등록관청을 찾아갔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등록관청을 찾아갔기 때문에. 등록관청을 찾아갔을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등록관청을 찾아간 게 아니라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국장에게. 국장 찾아갔잖아.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죠. 디귿 맞고.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 15번. 제가 시험 보기 전날에 반드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이거라 그랬어. 책에도 쉽게 나왔지. 근데 33조 1항 2항 2가지가 있고 금지행위가 1항 구금지, 개공 등 금지행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5번 문제는 개공 등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 개공 등 금지행위 이거 1항에 해당하는 거. 그거 찾는 거야. 1항 구금지,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2항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제유해. 5가지가 있는 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1항, 2항이 1항은 누구든지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된다. 중개 보조원까지만. 개공 등 금지행위니까 개공부터 중개 보조원까지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되고, 2항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제유해는 중개 의뢰인도 적용이 된다. 작년에는 이거 나왔고, 작년에. 올해는 요거 1항 찾는 거. 작년에는 2항 찾는 거, 35회 때, 36회 때는 1항 찾는 거. 이거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초과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조가 2가지가 있어요. 투기 조장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있고 2가지가. 구금지가 다 임등치는 된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명초 판매 1년 1천, 증거 조작단 3년 3천, 제유해 3년 3천. 명초 판매만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그리고 여기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게 조작단과 제유해. 그렇죠?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 증서 포상금 안 준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포상금 안 준다. 투기 조장행위 포상금 안 준다. 조작하는 건 포상금 주는데.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조작단과 제휴에 포상금 준다. 나머지는 포상금 안 주고. 그럼 이제 보세요. 문제는 개공 등 금지행위니까 구금지 1항 구금지 찾는 거다. 구금지. 그러면 명초 판매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니은 명초 판매 명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하거나 중개 의뢰를 받거나. 명의 이용 중개 의뢰 받는 거. 명초 판매 명. 디귿은 꾸미는 거, 조작하는 거, 증거 조작단.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그 구금지 찾는 거잖아. 구금지가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그래서 모두다. 기억, 니은은 1년 1천, 디귿은 3년 3천. 근데 구금지는 맞잖아요. 구금지는. 그렇죠? 기억이 명초 판매, 니은이 명초 판매에서 명, 디귿이 조작하는 거. 여기 1항 개공 등 금지. 이 책에도
답은 모두 다. 그 다음 16번 자격 취소도 제가 자격 취소 사유 무조건 외우고 시험장 가야 된다 그랬는지, 왜냐면 35회 때 안 났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와서 올해 나올 확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개정된 내용도 있었고. 자격 취소니까 자취. 자취는 어디서 한다?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 양도되어 자격 정지인데 일한 거,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취업한 거. 지가 두 가지. 그리고 이 법 위반 징역, 이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부양지역, 역 두 가지. 벌금은 아니고. 벌금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벌금은.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나쁜 놈이고. 그리고 이제 형법 위반인데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범죄단체 조직한 거, 사문서 위조 변조하는 거, 그걸 또 행사하는 거, 사기 횡령 배임,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은 아니라고. 이 PPT를 제가 지금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올해 1년 내내 이거 여러분께 보여드린 PPT잖아. 벌금 X라고. 벌금은 나쁜 거 아니라고. 여기서도 벌금 아니고 여기서도 벌금은 아니고. 벌금은 아니다. 벌금은. 문제. 자격 취소 하이안한 경우가 아닌 거. 자격 정지인데 중개업무를 했네. 부양지역 지.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소공됐네요. 정지인데 딴 데 또 취업. 부양지역에서 지.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임원이 됐네. 이중 소속. 자격 정지인데 일을 한 거,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취업한 거, 이중 소속. 부양지역에서 지. 지를 무려 3가지나 냈어. 답은 4번. 너무 쉬워. 벌금은 아니라고. 벌금은 자격 취소 아니라고. 벌금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중개사법 위반이건 형법 위반이건 벌금은 나쁜 게 아니다. 자격 취소까지 되진 않는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 주어를 봐야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자격 취소죠. 만약에 주어를 바꿔서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럼 그건 등록증 양도돼요. 절등치.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자격 취소. 자격증 양도되어는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어는 절등치, 등록 취소. 따로따로. 제가 주어를 보라 그랬잖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다. 자격 취소. 그 다음 17번은 자격 정지인데 제가 자격 정지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외우시고 시험장 가라 그랬어. 제가 행정 제재 총정리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 그것만 잘 보셨어도 제재는 어렵지 않다. 얘도 보세요. 자격 정지는 6개월 아니면 3개월이에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짜리를 외우자 했던 거.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명초판매 증거조작단, 구금지가 다.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했던 거. 나머지는 3개월이고.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그럼 보세요. 이제 자격 정지 사유 골라보래. 자격 정지. 기억은 직접거래, 증거조작단,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 구금지. 니은은 명초판매, 구금지. 명초판매 증거조작단, 구금지. 디귿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네. 이중계약서,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그러니까 답은 모두다. 이게 자격 정지인 것도 알고 있고 자격 정지 6개월인 것도 알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문제를 처음에 냈을 때 자격 정지 6개월인 거 찾아봐 이렇게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어렵다는 생각에 살짝 또 바꾼 거지. 문제를 쉽게 해주려고. 이거 자격 정지 6개월인 거 찾아 그래도 모두 다 자격 정지 6개월이니까 됐고,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 18번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 등록 취소 사유 물어보면 뭘 찾는 거예요? 절등치 찾는 거예요. 등록 취소 사유는 절등치를 찾는 거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러면 임등치를 찾는 거고, 등록 취소 사유 찾아 그러면 절등치를 찾는 거다. 절등치를. 기억 등록증 대여 절등치. 니은 상습범인데 너무 쉽게 나왔네. 2회 이상 그러면 2회 해서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상태에서
세 번째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세 번째고 마지막 또 업무정지니까 얘는 뭐다? 삼진아웃, 절등치. 2회 이상 그러면 2회. 업무정지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 세 번째니까 삼진아웃, 절등치. 디귿. 서니까 정지. 이건 업무정지. 작년에는 확인설명서 이게 나왔네. 업무정지. 지금은 전속중개계약서 업무정지. 서니까 정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니까 정지.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 서 하면 정지할 거니까 서가 들어가면 업무정지다. 서가 세 가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 19번 협회. 틀린 거 찾는 거고. 자,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 필수는 아니에요. 공제사업이 임의성. 그러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규정을 제정을 해야죠. 공제규정 제정해서 국장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 1번도 받고 2번도 받고. 공제사업은 필수가 아니다. 근데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공제규정을 정해서 제정해서 승인받아라. 1번은 제정해라. 2번은 그걸 승인받아라. 1번도 받고 2번도 받고. 3번 제 책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공제사업은 제가 넓게 보라 그랬어.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랑 100% 똑같지 않다. 보험사업이랑 관련 부대 업무를 포함해서 좀 넓게 봐라. 관련 부대 업무 공제사업에 포함되는 거다. 우리 그냥 보험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100% 똑같진 않다.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에다가 관련 부대 업무를 포함한 거다. 이거 나올 때가 된 것 같았는데 나왔어요. 3번 지문. 4번은 여러 번 나왔던 거.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요. 아 근데 이것도 괜히 읽어봤어. 괜히. 너무 쉬워 이거.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이 100분의 10 이상. 숫자가 틀렸잖아. 제가 이건 외우시라 그랬지. 이것도 모르면 분수도 모르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네. 분수. 이것도 모르면 분수도 모르는 거.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익이 100분의 10 이상.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지급여력 비율은. 지금은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니까 100분의 10 이상 그렇게 해야죠. 100분의 20 틀렸고. 그 다음 20번 행정수수료도 나올 때가 됐는데 한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죠. 행정수수료 내는 거 6가지가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제가 암기 코드 정리해서 나눠드린 거 있는데 암기하지 않아도 기억이 나는 코드, 암기 코드. 거기에 1번 타자가 이거야. 1번 타자. 제가 처음에 적어놓은 게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드는 거다. 이 세 가지 수수료 납부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재교부 신청이다.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교부랑 재교부는 다른 거라 그랬죠? 교부랑 재교부는 교부는 처음 받는 거 그거는 공짜예요.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 거고. 자, 이렇게 6가지만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는 다 공짜다. 공짜. 그럼 보세요. 문제를 보면 1번 등록 신청 수수료 내고 2번 재교부 신청이니까 수수료 내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니까 수수료 내는 거죠. 답은 4번. 인장 변경 수수료 내는 거 아니라고요. 수수료 내는 건 6가지밖에 없다. 인장 변경 등록 수수료 내는 거 아니다. 재교부니까 수수료 내는 거지. 쉬웠다. 이것도 틀리신 분이 없어. 그 다음 21번 포상금인데 시즌 1이네. 시즌 2는 올해 안 나왔어요. 시즌 1만. 공인중개사법 시즌 1. 자,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단가 제휴에. 이거를 물어봤으면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니까 쉽죠. 시즌 1일 때는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단가 제휴에 이걸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건데 이건 안 나오고 다른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 고발자 그 사람이 신고 고발 그 대상이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거를 받으면 포상금 주는 거잖아요. 법조문에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 판결도 다 포상금을 주는 이유는 얘네들은 다 어디에 포함된다? 공소제기에. 공소제기가
기소를 해서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판 결과가 선고유예가 나오건 집행유예가 나오건 무죄 판결 나오건 유죄 판결 나오건 상관없다. 공소 제기하면 포상금 주는 거다. 그래서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하나요. 그러니까 포상금 주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 공소 제기만 준다 그거 아니라고요. 많다고. 제가 뭐만 제기라 그러냐면 무혐의만 제기라 그랬지. 무혐의만. 그리고 시즌 1이니까 1개월이네. 시즌 1이니까 1개월. 신청하면 결정 나고 1개월 이내. 질문. 이 포상급 지급 신청 누구한테 한다? 신청? 등록관청. 국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포상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는 거다. 등록관청에 포상급 지급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이 포상급 지급 결정하고 1개월 이내. 또 한 건당 50만 원. 건당 50만 원. 한다예요. 정해진 거야. 50만 원 이내 X. 그리고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국고 보조할 수 있죠. 전부 보조가 아니라. 그러면 한 건당 50만 원이니까 한 건당 25만 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차 유무를 따지는 건 시즌 1, 2의 공통이어서 우리가 알고 가는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건데 2명 이상 공동이면 시간차가 없죠. 원칙이 균분. 2명 이상 각각이면 각각 시간차가 있으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2건이면 한 건 2건이니까 시간차가 있죠. 역시 먼저 한 사람에게. 문제를 보면 시즌 1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국장에게 틀렸죠. 등록관청.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포상금 준다고. 국장 X, 시도지사 X, 수사기관 X, 신고센터 X. 포상금은 등록관청. 니은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한 경우에 하나요가 아니라 법조문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다고. 포상금 주는 거 굉장히 많다. 공소제기 결정한 경우에 하나요 틀린 거다. 한 건당 50만 원 정해진 거. 건당 50만 원 한다 딱 정해진 거. 디귿만 맞고. 역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상급 지급 대상이 나왔으면 어려운데 무양 아닌 무양 조작단과 제위에 그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니까 쉬웠다. 쉬웠고 시즌 2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 신고센터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죠. 22번. 왜 그러냐면 작년에 교란행위가 나왔고 제가 교란행위가 나왔을 때 이거는 신고센터를 내기 위한 포섭이다 그랬어요. 이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고센터를 문제를 안 내고 작년에 교란행위만 물어봤어. 교란행위만. 이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누가 신고해요? 일반 국민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신고할 수 있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어디에? 신고센터에 교란행위를 신고하는 거다. 그러면 자 기업 국장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거를 어디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은 문제 내는 데인데 거기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도 개명했다고 제가 설명까지 드렸던 기억이 나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가서 이제 신고하면 되는 거고. 기억은 맞는데 니은 틀렸고 디귿도 누구든지 이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일반 국민들이 교란행위 신고할 수 있는 거다.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 23번 과태료 부과 대상. 1번은 자격증 대여, 양도 대여, 양손 양팔 2개. 2가 들어가면 우리 1년 1천이잖아요. 양도 대여, 양수 대여, 양손 양팔 다 2개. 알선 2글자 다 1년 1천. 얘는 아닌 거. 과태료가 아니라 1년 1천. 2번은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이고 3번은 아닌자 시리즈. 4번도 마찬가지네. 아닌자 시리즈는 아닌 2글자니까 다 1년 1천. 너무 쉬워. 답은 5번. 개공이 확인 설명 똑바로 못했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가 이거는 소공일 때랑 비교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소공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하면 소공은 자격정지다.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했으면 소공이.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공은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했으면 잘라버리고 해고를 하고,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했으면 그러면 자격정지고, 소공일 때는. 지금 개공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됐고, 그럼 이제 24번부터 부신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신법이에요.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워. 여기서부터 이제. 근데 24번은 쉬운 거였어요. 제가 24번에서 이거 신고 대상, 얘가 35회 때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한 지문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했는데 한 지문 나왔는데 그게 정답 지문이었어. 그러니까 쉬웠던 거죠. 지금 부신법에서 쉬운 축에 속하는 거야, 얘는.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거기 31번이죠. 외국인 취득 특례 31번. 이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24번 두 번째로 쉬워. 이 두 문제 24번이랑 31번은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매매나 공급 계약이 아니면 제껴라. 증여 X, 임대차 X. 매매나 공급 계약이 아니면 제껴라 그랬어요. 그리고 법 8개 친숙하게 다 외우고 시험장 갔다고.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주택법, 정비법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란 말이 보이면 이 8개가 다 된다. 근데 입주는 8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비법 두 가지만 된다. 이렇게 된 거.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라 그랬어요. 일단 매매나 공급 계약이 아니면 제껴. 증여 X, 임대차 X. 매매나 공급 계약이면 법을 봐야죠. 법이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8개가 있는 거고, 택도 없공, 공공개발 특별법이니까 택도 없공 하는 거. 그래서 공급이란 말이 보이면 8개 법이 다 되는 거고, 입주는 정비법 두 가지만 되고. 그럼 보세요. 이제 24번. 일단 공급 계약이니까 제끼는 거 아니죠. 제끼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네. 공급. 어떻게 하라고? 8개 법이 다 된다고요. 8개 법 속에 그러면 산, 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잖아.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공, 택도 업, 산, 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답은 1번 끝. 얼마나 쉬워. 공급은 8개 법이 다 된다 그랬는데. 2번. 자연인과 지자체가 계약 체결하면 지자체가 단독 신고하는 거죠. 자연인이 아니라.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거. 3번은 중개거래.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거래일 때는 누가 개공이 신고 하의한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 이게 아니라 개공이 신고 하의한다. 의무예요. 할 수 있다도 아니야. 개공이 신고 하의한다. 중개거래니까. 자, 답을 4번 하신 분들도 꽤 있어. 그러니까 이제 1번 딱 찍고 끝냈어야 돼. 이건 너무 명확하게 제가 설명된 대로 답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급일 때는 8개 법이 다 된다. 오, 끝. 근데 이제 봤더니만 4번도 많이 나온 것 같아. 거민의제가 되는 거. 그런데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거민의제가 아니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신고가 완료가 됐을 때 그때 거민의제가 되는 거죠. 내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더니 반려가 됐대요. 근데도 거민의제예요? 그건 아니잖아.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가 아니라 신고필증 발급받은 때 거민의제가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완료가 되면 거민의제가 되는 거지. 신고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거민의제다. 그건 아니지. 낚이면 안 되죠. 낚이면. 아, 좀 치사하긴 하다. 근데 치사빤스 똥빤스다 이거. 5번.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 신고한대요. 신고 기간이 6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신고 기간은 개공이 신고할 때도 30일, 공동 신고할 때도 30일,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도 30일, 국가 등이 신고할 때도 30일. 신고 기한은 30일, 60일이 아니라 60일에서 30일로 개정됐는데 이제서야 나온 거야. 이제서야.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답은 1번. 그 다음 25번 킬러 문항. 자, 킬러 문항이에요. 저 이거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어. 이거. 근데 의외로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 다 맞췄어. 왜 맞췄는지까지 내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법인이에요. 5억 원인 주택 공급 계약. 그때 신고 사항이 아닌 거 찾아보래. 신고하지 않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실제 거래 가격은 당연히 신고하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 체결일은 당연히 신고하는 거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건데 중요한 날짜인데. 답은 3번. 이거 제가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어. 왜 3번이 신고 사항이 아니냐면 이게 이제 법인 등기 현황은 법인 신고서를 말해요. 법인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법인이면 제출해야 되는 건데 공급 계약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 법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급 이거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 계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은 법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고 제가 예전에는 이걸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이게 신설된 지가 한 5년 됐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야. 법인 신고서가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근데 아예 뭐 나오질 않으니까 설명 안 드렸던 거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계속 할 걸. 계속 설명했었으면 저만 맞춰갖고 적중률 100% 막 이렇게 광고하는 건데. 예전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뭐야 이거 공법 제껴 이렇게 설명했어. 공법 제껴. 공법 제껴. 이게 뭐냐면 공급 그러면 법인 신고서는 제끼라고 안 내니까. 법인 등기 현황을 여기서 적어서 제출한 거 아니라고. 법인 신고서 제끼라고. 공법 제껴. 공법 제껴. 이렇게 했다고. 공법 제껴. 얼마나 쉬웠어. 계속 할 걸. 아, 아깝다. 공급. 그래서 법인 신고서 공법. 야, 제끼라고. 공법 제끼라고. 올해 공법 어려웠잖아. 공법. 제껴. 공법 근데 제껴 써도 한 50점은 맞았죠. 근데 더 이상은 힘들지만 공법 제껴. 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지. 점수 막 보태고 얼마나 좋아. 여유롭게. 올해 정말로 효자 과목 노릇을 한번 톡톡히 했어요. 올해. 진짜 간만에 공법에 보태주고 그렇게요. 그리고 중개사법이 쉬우니까 공법이 어렵게 냈어도 상대적으로 또 쉽게 느껴져. 점수가 웬만큼 나왔거든. 중개사법에서. 그런 게 있죠 또. 그런 효과도. 하여간 공법 제껴. 점수도 안 나오는 거 뭐 제껴. 공급 법인 신고서 제껴. 그 말이에요. 공법 제껴. 4번 5번 신고 사항인 거고. 그래서 킬러 문항인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맞췄고 맞힌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놀랍게도 5억 원 이걸 만약에 안 줬으면은 되게 당황했을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맞춘 사람에게 여쭤봤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제가 설명도 안 드렸는데 했더니 선생님 이거 5억이잖아요. 6억 미만이니까 이거는 신고사항이 아닌 거죠. 막 그래. 그거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가 6억 미만일 때 제출하는 게 아닌 거지. 법인 신고서는 금액이랑 상관이 없다고. 법인 신고서는. 근데 뭔 상관이야. 답을 맞췄는데. 잘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랑 헷갈려 갖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6억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으니까 5억이네? 그럼 이거는 제출하지 않는 거네? 해갖고 답을 3번으로 딱 고르셨더라고. 잘하셨다고. 잘하셨어. 훌륭해. 우리가 답을 왜 맞췄나 어떻게 맞췄나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 시험 끝나면 결과가 중요하지. 찍어서 맞췄네? 최고. 잘하셨어요. 쌍따봉을 날려드릴게요 제가. 잘하셨어.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공법 제껴 이렇게 하는 거다. 공급이란 말이 보이면 법인 신고서는 제끼는 거다. 그 다음 26번. 얘도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다기보다 약간 치사한 문제예요. 자, 부당이득 목적이 나오면 뒤를 봐야죠.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3년 3천이잖아. 지금 그렇게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조장이잖아.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조장이라고. 조장. 얘는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3년 3천, 1년 1천 이런 게 아니라 과태료. 3년 3천 아닌 거다 이거. 3년 3천인 거는 부당이득 목적이 있고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 그게 3년 3천이지.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조장은 그냥 빼박이에요. 요구 조장 방조는 빼박 500과태료. 2번은 외국인이죠. 한국 국적이 없으니까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2천. 3번 4번은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는 2년 30% 이하의 벌금. 2년 30% 이하의 벌금. 얘네들은. 5번은 조치명령 위반에도 1년 1천인데 이건 그냥 참고. 근데 뭐 답을 고를 때는 별 영향이 없죠. 얘는 그냥 참고. 답은 1번이었던 거고. 조치명령 위반하면 1년 1천이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 법에. 좀 낚이지만 않았으면 그래도 뭐 괜찮았다. 27번. 검증. 진짜 한 15년 만에 나온 것 같아. 검증이. 신고 내용 조사 신고관청이 하고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은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요. 신고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라 그랬어요. 그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2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죠. 뭐 그럴 것 같아. 일단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틀린 거 찾는 거 답이 손들고 있다니까. 2번에서 이런 게 있었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가시라고. 아마 넘어갔을 거야. 잘 모르겠는데 넘어갔어. 3번은 제가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랬죠. 신설된 내용이니까 국장이 신고 내용 조사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있고 공동을 할 수도 있고. 쉽게 나왔어요.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신고관청과 공동으로만 신고 내용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X. 직접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 내용 조사할 수 있는 거고. 4번 보세요. 군수구청장이 누구예요?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 군수구청장, 신고관청.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 조사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죠. 국장이 아니라. 줄줄이 보고 기억나시나? 줄줄이 보고. 여기서는 특별자치시장도 안 나오잖아. 그냥 줄줄이 보고로 끝. 신고관청이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줄줄이 보고하고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보고. 얘도 처음 나온 거야. 처음. 근데 이건 제 책에 다 제가 적어놔서 외국인 취직 특례랑 비교해서 막 적어놓고 했잖아. 줄줄이 보고. 단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된다. 우리가 거기까지 외우고 있는데 줄줄이 보고.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다. 국장에게. 틀린 거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신고 내용 조사는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자료. 지금은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이런 거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외의자료도 가능하고. 신고 내용 조사는 자료를 잘 볼 것.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의자료일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했던 거고. 틀린 거 4번이었고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부신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셨으면 팔동무 그런 거 특강 안 듣고 막 그러셨으면 점수가 좀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거기 다 있던 내용들이잖아. 이런 것들. 그다음 28번. 자, 토지거래 허가인데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오자가 보이니까 현상 보존 5년,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보이면 사업 시행, 현상 보존 이런 말이 안 보이면 2년인 거야. 그럼 보세요. 이제 4년이 맞으려면 사업 시행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얘는 4년이 아니라 2년이죠.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이런 말이 없으면 2년.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니은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가 없다고.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거다. 디귿은 여러 번 나온 거. 이행명령 이행하면 새로운 거는 중지, 이미 부과된 건 징수. 새로운 것만 중지하고 부과된 건 징수 하이한다. 틀리게 나오면 징수해선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X. 징수 하이한다. 디귿 맞고요. 옳은 거 디귿.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 29번. 자, 29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처음에 냈을 때 토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아, 토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 그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내려다가 좀 어려우니까 쉽게 바꾼 것 같아. 자,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A광역시 B구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가 이제 수도권 등이니까 이게 나오고 하니까 아, 자금 조달 토지 이용 계획서 그건 줄 알았는데 그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야. 쉬운 거예요. 쫄지 말고. 1번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맞죠. 증여나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아니다. 나오면 바로 X라니까. 걔네들 신고하는 거 아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맞잖아. 2번 어디 가서 신고해? 신고관청? B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시장은 구가 없는 시 시장. 구청장은 다 되고 B구청장. 만약에 A광역시장 그럼 틀리는 거지. 광역시엔 구가 있으니까 신고관청이 될 수가 없다. 시장구수구청장 개념은 똑같다니까요. 시장은 구가 없는 시 시장, 구청장은 다 된다. 그게 이제 부동산 소재지면 신고관청, 사무소 소재지면 등록관청 그렇게 부르는 거지. 시장구수구청장의 개념은 똑같다고. 3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그러면 전자계약 체결하면 신고서 제출한 거로 본다. 신고 의제가 되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 단어 보고 눈치를 채는 거예요. 4번은 정답인데, 자, 제가 요거는 설명을 자주 드리진 않았어.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자,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걸 몰랐어도 변경 신고가 의무예요? 아니잖아. 변경 신고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두 군데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몰랐어도 이거 보고 바로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 제가 주택임대차 신고랑 비교해서도 막 설명드렸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해제 신고 의무, 변경 신고 의무 아니다. 정정 신청 의무 아니다. 해제 신고만 의무고 변경 신고 의무 아니다.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답은 4번. 5번은 중개거래죠.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 교부니까 중개거래일 때 개공 인적사항 신고사항이 된다. 직거래에서는 아니고 중개거래에서는 개공 인적사항 신고사항이다. 됐고. 그 다음 30번 주택임대차 신고죠. 보증금 1억 원이고 6천만 원 초과된 거니까 신고 대상 임대차고 자연인이고요. 1번 신고 지역 나왔네. 경상북도에 있대요. 군이야. 자, 군은 잘 봐야죠. 만약에 시라면 상관이 없어. 시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 시는. 근데 군은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한다 그랬잖아. 경상도에 있는 군은 신고 지역이 아니다. 군은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한다. 2번 보증금 그대로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 신고하지 않는다. 증액 신고한다. 감액 신고한다.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 신고하지 않는다. 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나 거부하면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 그때 전자문서는 안 되죠. 거부하면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면.
그러니까 이거 방문 신고야. 방문 신고하니까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는 거. 맞죠? 답은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도 거부하면 방문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거부하면 방문 신고를 해야 된다고. 거부하면 전자문서가 안 되니까. 그때 신분 확인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거다. 4번은 감액됐어도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지 않는다. 틀렸고.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 이건 신고하지 않지만 감액도 신고하는 거다. 5번 이거 제가 주의하라 그랬는데. 화살표 방향. 의제 규정은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 5번은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뒤집어졌잖아. 의제 규정은 뒤집어지면 안 된다니까.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의제가 된다. 지금은 주택임대차 신고했더니 전입신고가 의제가 된다.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의제 규정은 화살표 방향.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 됐고. 근데 31번이 너무 쉬워서 외국인 취득 특례 계약일 때는 60일 교환 증여 60일 계약 외 6개월. 이거 뭐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지. M60 300만 원. M60 계약일 때 M60 300만 원. 6월에 100, 6월에 100 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이거 환매권 행사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고. 나왔네. 환매권 행사도 계약 외. 상속 계약 외 6개월. 증여 계약 60일. 답은 2번. 세상 쉬웠고 제일 쉬웠고. 그다음 법원이 확정 판결 계약 외 6개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계약 외 6개월. 환매권 행사 6개월. 계약 외니까. 그래서 계약일 때는 교환 증여일 때는 60일. 교환 증여일 때. 매매나 공급 계약은 30일. 계약일 때 잘 봐라. 외국인이 계약 체결했을 때 교환 증여 60일. 매매나 공급 계약이면 30일인 거고. 계약 외는 6개월인 거고. 그다음 32번. 자, 우리 분묘기지권 지역적인 범위가 이게 이제 분묘기지죠. 여기엔 당연히 미치고 지역적인 범위 주위의 공지에도 미치고 공지에도.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합장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존 분묘 그대로 둬야 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새로운 분묘 설치도 안 되는 거고 기존 분묘 그대로 두라고 이장도 안 되고 옮기면 범위가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안 된다. 이장도 기존 분묘 그대로 두라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 이 안에서 이장하는 건 되지만 분묘가 한기 있을 때 이장하면 범위가 바뀌니까 안 된다 했던 거. 그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32번 문제가 올해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웠어. 제가 보기에. 답은 1번. 1번.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 포함 안 된다고. 답은 1번. 끝. 기존 분묘 그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해줘. 2번은 시효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한 건 시효 취득 되죠. 등기는 필요치 않다.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봉부는 있어야죠. 봉부는. 등기는 필요치 않다. 멸실인데 일시적인 멸실이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리고 주위의 공지에도 미치는 거 맞죠? 그런다고 해서 새로운 분묘 설치는 안 되는 거고 주위의 공지에도 미친다. 5번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겼으면 지료는요 약정에 따른다. 유상이면 유상, 무상이면 무상. 그 약정은 분묘기지 승계인. 요 분묘기지 승계인이 뭐냐면 요 분묘기지 승계인이 토지 매수인이에요. 토지 매수인에게도 미친다. 맞죠? 유상이었으면 토지를 산 사람에게도 계속 유상, 무상이었으면 무상. 그렇게. 답은 1번이고 1번 찍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어. 이거는 제일 쉬운 거니까. 혹시나 해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풀면서 야 이거 맞나? 이렇게 쉬워도 맞는 거라고. 너무 쉬워서 아마 당황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 문제가 어렵게 내도 쉬운 문제는 쉽단 말이에요. 작년 문제도 35회 때 문제도 굉장히 어렵지만
쉬운 문제는 또 굉장히 쉬웠어. 근데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때문에 쉬운 문제도 막 어렵게 느껴져서 낚이고 했던 거죠. 우리는 문제가 좀 쉬웠다. 제일 쉬웠던 게 32번 문제였고, 33번 나왔네. 제 수업 들었으면 이건 그냥 맞추는 거죠.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못 외우면 우리가 등신 했던 거. 제 음성 지원까지 됐을 거야 이거 아마. 부채 전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등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렇게 6가지를 임대차 확인사항에 적어라. 임대차 확인사항에.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자, 그럼 이제 내년에는 이게 나올 수 있죠. 자, 이 6가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돈 날인을 따로 또 받아야 돼.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으면 서명돈 날인을 2번 받아야 된다. 2번. 제가 그리고 이거 서식 특강 같은 거 할 때, 서식 특강 그때 이 서식 보여주면서도 이거 다 했던 거잖아. 이거. 그치? 우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많이 대비하고. 작년에 문제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지는 거지. 제가 동영 모의고사도 굉장히 어렵게 냈잖아. 동영도.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잖아요. 문제 어렵다고 막 저한테 욕하고 막 했잖아.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도움됐어.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이거 완전 땡큐지 뭐. 기억, 부채, 체납정보, 니은, 등신, 등, 디귿은 X. 현장 안내는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에 따로 있는 거잖아. 현장 안내. 부채 전체를 변제하자면 등신 거기 없잖아. 리을, 등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쉬웠다. 그 다음 34번 중개보수 문제가 뜬금없이 뒤에 한 문제가 더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계산 문제를 내려다가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냥 세상 쉽게. 자, 주택 외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에 주택 외 이렇게. 자,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만 보면 돼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지금 박스에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나오는 순간에 그냥 바로 적어놔야 돼. 주거용 오피스텔. 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면적만 보고. 얘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거 주택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법에서는 준주택이잖아 이거. 기호단호 뭐 그런 거 외우잖아요 여러분. 기호단호. 오피스텔 기호단호. 오. 주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역할을.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라.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얘가 규제가 세죠. 그래서 요율이 0.4%, 0.5%. 임대차가 규제가 세니까 요율이 0.1% 낮게 돼 있다. 낮게. 조례는 없죠. 주택이 아닌데 조례가 없지.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어야죠. 오피스텔 0.5%. 이거야말로 음성 지원이 됐을 것 같다. 오피스텔 0.5%. 이거 하다가 제가 합조기가 될 뻔했잖아. 오피스텔 0.5%. 임대차는 0.4%. 그 밖에 주택이 상가라면 아니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대요. 초과. 그래도 상가란 말이야. 상가. 그러면 0.9%. 조례는 없고. 매매건 임대차건. 만약에 제가 문제 냈으면 이거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초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초과.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상가니까. 만약 초과라면 초과. 85제곱미터 초과라면은 상가니까 답이 5번으로 바뀌는 거지. 답이 5번으로. 와장창 낚였겠죠.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괜찮은 사람들이야. 올해 출제위원 내년에 또 들어가야 돼요. 잘하셨어요. 올해 출제위원들이 이게 시험 끝나고 해설 강의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출제위원에게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우리 너무 괜찮았어. 여러분도 박수고 출제위원도 박수고.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0.5%, 임대차 0.4%. 이거를 만약에 초과 그러면 이게 상가니까 0.9%, 0.9%라고. 근데 지금 이게 초과가 아니라 이하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매매 교환은 0.5%, 1천분의 5. 임대차는 0.4%. 1천분의 4. 쉬웠다. 그다음
3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다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거. 제가 경매랑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시간 없으면 답치기라도 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기출 문제 다 나왔던 거잖아 이거. 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금 할 수 있는 거니까. 소공은 할 수 없다. 소공 X, 부칙상계공 X, 그냥 공인중개사 X. 소공은 경매 관련 일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거다. 맞고. 그리고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확인설명서. 사건 카드에 철해서 3년이 아니라 5년. 아우 너무 쉬워 이것도. 사건 카드에 철해서 5년. 사건 카드 5년. 확인설명서 4번을 복사를 해서 4번을 철해서 5년. 철해서 호치케스. 암기 코드도 있다. 호치케스로 찍었으니까 5년 되는 거지. 답은 3번이고요. 4번 영수증 있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영수증이 있고 작성 교부를 해야 돼요. 중개 보수는 영수증이 없는데. 여러 번 나왔고 5번도 여러 번 나온 거. 중개업을 그만뒀네. 중개업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취소가 돼. 중개업을 안 하면 같이 못 한다. 그러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해야 되는데 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3년 지나지 않아도 다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다. 중개업을 그만둔 거지 어떤 사고를 친 건 아니니까, 잘못을 한 건 아니니까 취소가 되더라도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3년 안 지나도 바로 다시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다. 맞죠. 뭐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어서 답은 3번. 그 다음 36번 경매. 또 쉬웠어요. 자, 경매에서 대항할 수 없다. 선순위, 후순위. 위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대항할 수 있다. 선순위. 경매에서는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대요. 그럼 저당권 밑에 임차권이 있는 거잖아. 저당권 밑에.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네. 답은 1번.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소멸되는 거죠. 이거를 요 단어를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 대항할 수 없는 이거 보고선 아 후순위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는 거다.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언제 하는 거죠? 이거 작년에는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경매대상 대리, 경매 대리할 때 이 등록하는 거죠. 지금 경매대상인데 대리가 아니라 권리분석 취득알선이래. 등록 필요 없다.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다. 경매대상 대리할 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 경매대상 대리만, 지금 대리가 아니라 권리분석 취득알선이니까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다. 3번은 여러 번 나온 거. 차순위 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거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맞죠? 틀리게 나오면 넘지 않을 때만 X.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4번 인도명령은 6개월이 기준. 6개월 이내 인도명령, 6개월 지나면 명도소송. 대금 완납하고 6개월이 기준이고, 재매각은 이 전 매수인이 돈을 안 내서, 얘가 돈을 안 내서 경매를 다시 하는 게 재매각이에요. 얘 때문에. 얘가 돈을 안 내서. 그럼 재매각을 할 때 얘가 다시 참여를 하겠대. 말도 안 되죠. 얘가 돈을 안 내서 경매를 다시 하는데 보증금은 떼이는 거고. 그래서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경매 참여 안 되고, 그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보증금도 떼이는 거고. 맞죠? 다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어서 괜찮다. 그 다음 37번 킬러 문항이에요. 부동산 실명법이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제가 이거 민법 교수님에게 여쭤봤더니 자기들도 모른대.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거야. 완전 킬러 문항.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두 개. 아까 몇 번도 킬러 문항이었죠? 25번. 그 법인 등기 현황 그거. 근데 그건 여러분이 찍어서 맞추잖아.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놔요. 하나는 찍어서 맞출 수도 있으니까. 만점자가 나오는 게 조금 싫은가 봐, 출제위원들은요. 그래서 얘는 역대급 킬러 문항인데 저는 맞췄네. 맞췄어. 저도 뭐 이런 거 뭐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기억, 디귿 다 처음 보는 거야. 근데 맞췄어. 왜? 박스 형태 문제잖아요. 박스 형태 문제는 몰라도 답을 맞출 확률을 높여서 찍으면 맞출 수 있다.
물론 제가 확신을 갖고 맞춘 건 아니야. 근데 확률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걸 찍다 보니까 맞춰진 거죠. 제가 객관식 시험은 뭐다? 확률 싸움이다. 확률을 높여라. 그러면 다 몰라도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께. 수탁자는 3년 1억 끝. 3년 1억. 신탁자가 걸리면 작살난다. 그건 제 요약서 뭐 모든 책에 내가 다 적어놨다고. 신탁자만 걸리면 작살난다. 신탁자는 5년 2억의 과징금에 이행강제금에 신탁자 걸리면 작살난다. 신탁자. 수탁자는 과징금 이거 아니라고. 수탁자는 3년 1억 끝. 신탁자가 걸리면 작살난다. 과징금도 신탁자가. 그러니까 니은은 X.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제껴. 그러면 또 확률이 맞출 확률이 50%로 올라갔잖아요. 뭐 한 가지가 아는 게 있다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게 다 아니라 쭉 보면 한 가지 정도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니은. 아, 신탁자가 걸리면 작살나는 거지. 니은 X. 맞출 확률 50%.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 자, 기억 보세요. 이제 기억 먼저 보는 거죠. 3천만 원 이행강제금이래. 이행강제금. 1차 10%, 2차 20%. 이거를 전부 다 물건으로 대신 내게 하는 거. 뭔가 안 될 것 같잖아. 전부 다를 물건으로 내겠다. 아예 이 물납제도가 이행강제금에는 없어요. 없어.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실명등기를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때리는데 1차 10%, 2차 20% 두 번. 그걸 물건으로. 이행강제금 돈으로 내는 거다. 1차 10%, 2차 20% 그거. 그리고 전부 이건 느낌이 좀 부담스럽잖아. 전 그래서 뭐 이 전부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안 낸다. X. 그래서 2번 찍었더니 맞췄다고. 일단 맞출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다. 킬러 문항. 근데 틀리셨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대세에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소중하지만 올해는 조금 그래도 좀 덜했어. 올해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쉬웠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때도 이런 킬러 문항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다 된다. 작년에도 문제 어려운 민법 문제 저나 여러분이나 민법 문제가 나오면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맞추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뭐 하는 거야? 살짝 자랑한 거야. 그 다음 38번 이제 상인법이에요. 상인법. 제가 주인법 상인법에서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 두 가지만 잘 보고 가라. 시간이 없으면.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계약갱신 요건만 그렇게 했던 거. 1번은 증액 청구니까 제한이 있죠. 1년 이내 할 수 없어요. 주인법 상인법 공통. 5% 초과 금지 1년 이내 다시 할 수 없는 거. 주인법이건 상인법이건. 그리고 2번도 주인법 상인법 공통이에요.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주인법은 집에 살면서, 상인법은 장사하면서 경매 신청된다. 반대 의무 이행이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고. 3번 상인법은 계약갱신 요건 10년이죠. 10년. 5년이 아니라. 주인법은 1회. 상인법은 10년.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그렇게요. 답은 4번. 3기 차임액 현재 연체하고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되고 계약 해지할 때는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되고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거.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되고 5번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해지 통고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통고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3개월 후. 해지 통지, 통고 같은 말. 통지, 통고는 그러면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통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었죠. 4번 뭐 너무 쉬운 거니까. 그 다음 39번도 논란이 있는데 이게 왜 논란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제가 이거 3번 지문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 제 스마트 교재나 뭐 통합이론서나 제 모든 책에 이거 다 OX로 해서 제가 문제까지 만들어놨잖아. 주어를 잘 보라고. 주어를. 일단 설명드려볼게요. 틀린 거. 개묘지는 30초가 안 되니까 32야. 32야.
그리고 2번 상법상 회사는 안 되지. 이거 그냥 완전 빼박이잖아. 작년에도 나오고 재단법인에 하나요. 재단법인만 된다. 사단법인도 안 된다. 상법상 회사는 영리 목적인데 아니 묘지 사업이 영리 사업 돈 벌려고 하겠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는. 3번이 왜 문제냐면 가족묘지 이것 때문에. 예? 가족묘지니까 허가 아니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제원이 밑에 친절하게 4번 지문까지 만들어놨어. 자, 3번은 매장한 자가 키워드. 시신을 묻은 사람. 시신을 묻은 사람 신고하는 게 맞죠. 시신을 묻었으니까 제가 제 책에는 이거 법인묘지라고 해서 똑같은 예문 요 지문을 만들어놨죠. OX로. 법인묘지에 매장한 자 신고해야 한다. 맞다고. 가족묘지에 매장한 자 신고한다. 맞다고. 묘지를 만들 때는 허가지만 가족묘지를 만들겠대요. 만들 때는 허가받고 만들고 지금 가족묘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거기에 매장을 했대요. 뭐하라고? 신고하라고. 일단은. 그래서 뭐 이의제기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일단 확률이 낮기는 해요. 왜 이의제기를 한 거죠? 같이 할 수 있다고. 가족묘지를 만들면서 매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가족묘지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의제기를 해봤는데 뭐 결과는 일단 모른다. 결과는. 근데 정말로 뜬금없이 받아줄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이의제기 하신 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작년에 문제가 좀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격하게 반응을 했죠. 이의제기하고 막 난리치고 막 쌍욕 날리고 막 했다고. 그랬더니만 올해 이렇게 각성을 하고 문제를 친절하게 내주잖아. 이의제기 할 만한 것들은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리잖아요. 그거는. 25일까지는 출제원이 여러분을 평가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정답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출제원을 평가하는 거지. 이의제기 하면서 야 니네 이거 문제 똑바로 내 이렇게 하면서. 자, 4번 보세요. 종중 문중 묘지를 설치 관리 만드는 거잖아. 설치 관리가 묘지를 만들 때는 이 허가가 맞다고. 가족 묘지도 설치 관리 만들 때는 허가인데 지금은 매장한 자 묻은 사람이니까 신고하는 거다. 차이점. 5번 묘지는 사전 거래가 안 되거든요. 죽기 전에는. 왜 묘지에 대해서 사전 거래가 안 될까요? 이유는 있어. 자살 때문에 그래. 자살. 근데 70세 이상인 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는 매매가 가능해요. 거래가.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도 가능하고 다. 그 토지에 대해서. 다 가능하고. 이게 70세 이상. 만약에 제가 문제를 냈으면요. 제가 냈으면 이거 65세로 했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65세가 거의 기준이잖아. 65세가. 노인 기준이. 노인들은 사전 요청을 하면 그 묘지에 대해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노인들은. 근데 그게 65세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70세라고. 70세 이상. 원칙은 안 되는데 묘지에 대해서 사전 거래가 안 된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는 된다. 65세가 아니라. 5번도 맞고. 틀린 거는 2번이었고요. 자, 40번은 계약갱신 요건. 제가 여차하면 이거라도 잘 보고 가라 그랬어. 계약갱신 요건. 주임법 상위법에서. 자, 주임법 행사기간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위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고, 그리고 차인 권리, 임대인 권리가 아니라 주임법은 횟수 제한 1회, 그리고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2년 추가되는 거예요. 2+2. 상위법은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기간 제한,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그래서 저희가 10년만 넘지 않으면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주의사항은 이거. 주임법에서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하거든요.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상위법에서는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행사를 했으면 기간 채우는 거야. 저 3년 장사 더 하겠습니다. 그럼 채우라고. 그런 거 규정 없다고. 해지 통지 안 되는 거다. 못 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에서는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주임법인지 상위법인지 봐야 되고
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 요건인지 봐야 된다고. 그것들. 아마 내년에도 37회 때도 또 여기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별거 아닌데 문제를 내면 사람들이 많이 틀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 요건이. 적어도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확인하고 시험장 가셨어야 된다고. 그리고 거절 사유가 이 두 가지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80%가 똑같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거, 동의 없이 일부 전대, 일부 멸실, 일부 파손 그런 거 다 거절할 수 있는 거 다 똑같다고. 80%나 차이점 두 가지. 주민법은 2기 차임에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 상위법은 3기. 이거는 현재 연체하고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 과거에 그랬어도 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돼요. 계약 해지할 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때는 과거에 그랬어도 되고 그리고 주인법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고 상위법은 그거 안 되는 거고 야 내가 장사할 거야 너 나가 이거 안 되는 거고 상위법에서는 주인법에서는 야 내가 살 거야 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계 좀비속 우리 부모님 모셔야 돼 우리 부모님 사셔야 되니까 너 나가 된다고 우리 애들 살아야 돼 나가 된다고 상위법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전대차 적용 보통은 주인법에 있고 상위법에 없는데 전대차 적용은 상인법에 있고 주인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왔죠. 올해는 안 나왔지만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차인이 행사기간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그 남은 기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4년 장사 후 동의받아서 전대차하면 6년 남았잖아. 6년 범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에서 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주인법은 없는 거고. 자, 40번 마지막 문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그러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나요? 있어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상식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를 했는데 거절할 수 있어야지. 그거는 주인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아까 차이점은 두 가지라 그랬어. 2기 차임 3기 차임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건 주인법 상위법은 그거 안 되고 두 가지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1회 횟수 제한 1회 한 번 2+2 그럼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상위법은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기간 제한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올해처럼 5년 X 10년 상위법은 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이거 보고 눈치채야죠. 경매에서 대항력이 없대. 위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저당권 위 밑에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 경매에서 대항력이 없다 후순위라니까요. 후순위 임차인 경매로 소멸한다 맞잖아요. 저당권 밑에 있으면 경매로 소멸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36회 중개사법 기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문제가 다시 풀어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렇죠.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어렵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차분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 이제 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 안 되신 분들에겐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 박수 그리고 출제위원도 올해처럼 문제 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드리죠. 얼마나 잘하셨어. 그러니까 굳이 문제 어렵게 내서 욕먹고 하지 마세요. 출제위원들도. 그래서 출제위원들에게도 박수 쳐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